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6월 4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다시 바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사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그 기준이 이번에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이번에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 건데요. 첫 번째는 보증회사 허그가 인정한 감정가, 감정평가 금액이죠.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아마도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실 텐데, 우리가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적용 비율을 주택 유형별 공시 가격대별로 125%에서 190%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보실 텐데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 그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변경된 기준이에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순서를 보시면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 요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이에요. 물론 이 감정 평가 금액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해가지고 받은 금액, 이게 아니고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1순위인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주택가격, 여기에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너무 적게 나왔다 해서 이의신청했을 때, 이제 그러면서 허그에 나는 감정평가 받겠다 해가지고 허그에다가 이 감정평가 의뢰했을 때 그 허그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거기에다가 허그가 직접 의뢰하거든요. 거기에서 받은 그 감정평가액을 1순위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감정가는 원래 뒷순위인데 이렇게 허그가 인정할 때 그때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바뀌기 전이죠. 지금은 감정가가 1순위고 그 다음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순위인 감정평가금액, 자 여기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하고 감정평가회사하고 좀 짬짬이가 있으면 실제 주택 가치보다 조금 높게 평가되는 거죠. 좀 부풀리는 거죠. 이게 있어서 이제 깡통 전세라든지 또 전세 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바꾼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감정평가 금액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회사에 그 금액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부풀리가 있으니까 바뀐 기준은 그 감정평가 금액도 허그가 인정한, 허그에서 직접 의뢰한 그 감정평가 금액을 쓰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순위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 곱한 거, 이게 1순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거 있었잖아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 곱한 거, 그거 보실 텐데 그 전에 부채 비율로 보셔야 돼요. 주택 산정 가격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요. 여기에 부채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이때 부채 비율은 현재 90%입니다. 요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기존에 100%였다가 요게 90%로 준 겁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게 이제 90%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똑같이 맞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 자 이것도 지금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서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그리고 공시가격대별 9억 미만인지 9억에서 15억까지인지 10억 이상인지에 따라서 현재는 150, 140, 130, 190, 180, 16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앞서 이 산정 가격을 바꾸겠다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는데 2023년 말쯤에 발표가 됐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7월 달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 그게 뭐였냐면 이 일정 비율을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140%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이 140%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겠다 무조건 해가지고 나온 말이 뭐였냐면 공시가 126%, 이 말 나왔었잖아요. 왜냐면 자, 공시가격에 140%, 무조건 140이니까 거기에 부채 비율 90% 곱하면 요게 이제 126%입니다. 가지고 이 126% 되면 이제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임대사업자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가 되게 낮아요. 낮다 보니까 거기에 126% 곱하면 주택 가격이 되게 낮은 거죠. 하지만 그 집의 전세 보증금은 높게 돼 있고,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했었죠. 이슈가 되게 했었고, 근데 그 140%가 원래는 작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꾸려면 이제 관련 법령인 민특법 시행령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 비율도 맞춰야 되고, 근데 이게 계속 미뤄진 거예요. 시행령에서는 이 순서 있잖아요. 순서 바꾸는 거, 요걸 담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비율, 그게 이제 이 비율인데 이게 계속 미뤄진 거예요. 실제 시행 못하고, 뭐 7월달 하려고 했다가 미뤄져가지고 10월달부터 하겠다라고 했다가 미뤄져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 하려고 했다가 또 미뤄졌고, 근데 결국에 이제 140%는 쓰지 않고 지금 나온 대로 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격별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 9억 미만은 현재 150%에서 145%, 9억에서 15억은 140%에서 130%로, 15억 이상은 현재 130%에서 125%로 조정하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 9억 미만은 현재 190%인데 이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꾸지 않고. 그리고 9억에서 15억은 현재 180에서 170으로, 15억 이상은 현재 160에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꾸지 않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120인데요. 이건 기존에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 140% 단일 적용 요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 임대사업자 분들한테는 조금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 140% 단일 적용 이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단순하게 봤을 때 공동주택에서 9억에서 15억, 15억 이상, 140에서 130, 130에서 125. 만약 기존대로 140을 그대로 갔다면 이거 두 개는 더 올라갔을 건데 140보다 더 떨어졌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130, 125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서 이 임대사업자로 어떤 주택을 등록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냐면 세금 혜택.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세금 혜택을 바라고 등록하는 건데, 이 세금 혜택 받으려면 금액 기준이 있죠.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9억 미만, 이 구간이 되게 많아요. 네. 이 구간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기에 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네. 이 구간. 근데 여기가 140이 아닌
145고 단독 같은 경우는 아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니까. 단독이면 이제 단독, 다가구, 다중 이런 것들이 있죠. 공동주택이면 다세대 연립 145. 145에 부채 비율 90% 곱하면 요거는 130.5%입니다. 126%보다 더 올라 있으니까 내 주택 가치가 조금 더 오른 거예요. 물론 이 구간도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세금 혜택 받을 때 금액 기준 임대 개실 당시 6억 이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6억 이하였다가 뭐 8년짜리, 10년짜리 가져가는 와중에 오를 수는 있죠. 집값이. 그래서 공시가가 뭐 9억, 10억, 15억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이 9억, 15억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는 재개발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비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자, 이런 것들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피가 붙으면서 집값은 올라요. 그런데 공시가격은 대부분 거의 다 9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변경 기준, 자 이게 기존에 바꾸려고 했던 140% 단일 적용 이것보다는 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가 더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뀐 기준은 25년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A주택과 B주택이 있네요. 먼저 A주택은 이번에 바뀐 기준, 그게 시행되는 6월 4일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자, 이런 주택들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이 갱신될 때 그때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거고요. 지금 B주택처럼 올해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가입 신청하면 그때는 바로 바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7월 1일 전, 그러니까 26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 가입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먼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 그때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140%를 무조건 곱하는 이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공시가격의 126% 이건 시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지만 현재 기준에서 각 구간별로 소폭 조정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공유채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걸 사용할 때 그 비율은 현재 140% 동일합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 140%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140%의 부채 비율 90% 곱하면 공시가격의 126%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바뀐 기준도 어쨌든 기존에 바꾸려고 했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으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할 때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